3월 18일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마이너스 30% 이상의 구간. 요 구간에서 요 주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4월 4일 날부터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뭐 3월 20일 날 뭐 그런 날짜 얘기하면서 그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3월 18일 날 그 주에 시장은 바닥을 찍었고 올라왔고, 요게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이후에 시장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60포인트 돌파 구간에서는 또 강한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때 갭이 발생을 했지요. 제가 말하는 대로 분석대로 흘러간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포인트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주 긴 줄다리기의 시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900포인트가 오고 정말로 긴 기간 조정의 시간이 있었어요.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시장은 다시 랠리, 상승 랠리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월 중순 때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기류로 넘어갈 거다. 정확하게 5월 중순부터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의 이동 경로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5월 중순부터 시장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와 함께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삼성전자 또한 5월 중순부터 새로운 기류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드디어 2200포인트가 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EPS를 꺼내들기 시작해요.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치 대비해가지고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시장이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2200포인트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이 상승 기조는 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이 원달러 환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3월, 4월, 5월 초순까지 상당히 많은 자금을 뺐어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는 것은 원달러 환율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1200포인트가 무너지고 드디어 2200포인트가 온 거죠. 시장에 12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는 어느 정도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외국인 자금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됐구나. 달러가 125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빠르게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바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대한민국 주도의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됐을 때 그때 환율이 얼마였냐 이거죠. 그때 1150원이었어요. 1월 효과 누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 시장.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1150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1200원 구간에서 115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지수는 코로나 이전까지 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코로나 이전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외국인들의 추가 유입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 세계의 달러는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려요. 지금 국채에 들어가기에도 그렇고 지금
떨어지는 칼라린, 달러 인덱스에다가 투자하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금은 오를 만큼 올랐고 결국에 외국인들의 이 유동성은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은 여전히 주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자금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이 매력적인 이유 4가지. 과거의 방송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국내 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14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19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오는 장세였다라고 치자고요. 지금 2000포인트 이상부터는 지금부터는 손바뀜, 주도 세력의 손바뀜, 개인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자금의 손바뀜이 발생하는 현재의 구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의 울렁거림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거죠. 보통 외국인들이 늦게 시장에 뛰어들어요. 늦게 시장에 뛰어든 외국인들은 과거에 어떤 선택을 주로 했나요? 그렇죠. 실적 추정치가 확실한 거. 실적 추정치가 확실한 거. 이익 추정치가 확실한 거. 여기에 집중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돌려가지고 주도주 장세라고 이야기하죠. 외국인들은 주도주 장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200포인트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전략은 뭔가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 실적 성장치가 가장 높고 확실한 거, 이익 추정치가 가장 높고 확실한 섹터를 골라가지고 선침해하는 전략을 여전히 구사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나 이익 추정치가 가장 높은 거는 사랑의 배터리라고 2차전지라고 제가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려요. 올해 시장 주도주는 2차전지랑 메모리 반도체라고 사랑의 배터리 시적으로 제가 저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월 4월에 집중 매집했던 종목 2선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비엔과 PNT.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3월 4월 달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 2배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주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전지 사랑의 배터리가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과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3월 4월 에코프로 BM의 차트입니다. 5만원 6만원 하던 것이 12만원 왔어요. 정확하게 더블 이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PN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4월 4,000원 5,000원 하던 것이 1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 또한 더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주도주들은 살아있다는 거죠. 3월, 4월 달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6월 달이 된 현재 2개월 정도 지난 현재 구간에 계좌가 2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과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포트 저희는 4종목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에코프로 비엔과 PNT가 100% 이상 올라갔고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2개 종목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현재 상승 중이고 계속 진행 중이에요. 보유 중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이런 기회가 아니 2개월에 2배 벌 수 있는 이런 기회 여러분들은 홀딱 날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3월 4월 달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단타 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고 주도주라고 하면 묵직하게 한 방을 먹어라. 한 방의 수익을 봐야 된다. 10% 20%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 200%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 근데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올해 시장 주도주를 2차 전지랑 반도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2020년도의 주도주고요. 2019년도 시장 주도주는 비메모리 반도체랑 5G였어요. 근데 5G의 대장 KMW의
주봉입니다. KMW 2019년 시장 주도주였어요. 10,000원에서 시작한 것이 80,000원까지 갔어요. 정확하게 8배 올랐죠.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런데 같은 5G라고 하더라도 주도주, 종목이 정확 맞지 않으면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냥 조금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종목이 또 중요해요. 섹터를 정확하게 봤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주도 섹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종목까지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 섹터는 어떤 것이 될 건지, 거기서 제일 좋은 종목은 이 추정치랑 실적이 가장 높게 증가하는 놈이 대장이 되거든요. 그 종목은 어떤 것이 될까?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고르고 여러분들 스스로 최악의 스트레스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종목 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기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포트를 구성하려고 할 때 저희 멤버들과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과 논쟁 끝에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제1의 종목을 선택을 해요.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죠. 막 우울증도 걸리고요. 막 몸이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종목은 항상 화려한 꽃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에너지를 쏟은 만큼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은 어쩌면 가장 정직한 상품이기도 해요. 주식 투자는. 꼭 기억해 두시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섹터를 그리고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섹터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내가 올해 시장 주도주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과거를 봐서는 안 돼요. 과거에 적자 기업이 있는데 말이야. KMW 2018년도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시장 지수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시장 기업의 실적이 2분기가 어떤데, 경제 지표가 어떤데, 2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은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순간도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가면. 미래가 중요한 거죠. 최악의 순간은 지났다. 3분기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논리로 주식시장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현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미래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드론 택시가 생긴데 드론 관련된 종목도 모아보자. 뭐가 생긴데 이런 로봇, 야 기가 막히지 않냐?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미래가 언젠가는 오겠죠. 하지만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변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는 건데 지금이 뭔 년도예요? 2020년도. 올해 실적이 가장 좋은 요소만 여러분들은 분석하면 돼요. 작년 대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크게 갈 필요도 없어요. 2019년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섹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목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답이 나오셨나요?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여전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재미난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LG화학이 원래 테슬라는 파나소닉이 만들어냈는데 파나소닉이 만들어낸 모델 3 배터리는 최대 출력이 가봤자 500km였어요. 테슬라의 자랑이었죠. 근데 테슬라가 어느 날 파나소닉 공장이 잠깐 코로나 때문에 멈춰가지고 LG화학한테 맡겨봤습니다. 근데 LG화학이 668km를 가는 걸 찍어낸 거예요. 테슬라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두려웠다. 두려웠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에 시원하게 먹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모델 3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만든 전기차 대비해서 배터리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호의호식했어요. 근데 LG화학이 이렇게 찍어내니까 두렵죠. 왜? LG화학은 테슬라한테만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어디다가도 납품하죠? 폭스바겐요. 전 세계 내연기관 차량 1위 업체 폭스바겐도 LG화학이 전담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 나오는데 668km를 가. 근데 가격은 엄청 싸. 야, 이거 심각하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울 거예요. 또 같은 미국의 기업인 GM 또한 LG화학을 전담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경쟁업체들이 너무너무 무섭게 치고 나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힘겨운 구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시장의 판때기에 을은 테슬라가 될 수 있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될 수 있고 갑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죠. 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니까. 그런 올해 2020년도에요.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지 말아요. 올해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기업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LG화학 2차전지 사업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거예요. 우리 24시 클럽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가 아직 안 나왔고 저희는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LG화학 주가는 얼마까지 가 있을까요? 거기에 그와 관련된 배터리 업체도 주가는 얼마나 가 있을까요? 멈추지 말란 이야기예요. 또 하나, 지금 독일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6월 4일 날 독일 정부가 발표한 건데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를 곧 찍어낼 거예요. 누구 배터리를 달고요? LG화학 배터리를 달고. 근데 정말 싸게 나올 겁니다. 독일 정부가 파격적인 구매 보조금 확대를 이야기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내연기관은 구매 보조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딴 거.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 확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6,000유로였는데 9,000유로까지 확대해 주겠대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연장해줘요. 그러니까 취득세 면제를 2030년도까지 뭐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리고 뭐 대중교통의 전동화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무서운 대목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2030년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 중단. 엄청 무섭지 않아요? 그 이후에 2030년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못 판다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네. 엄청 무서운 거죠. 전기차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차량만. 지금 판때기는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걸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해자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섹타 2차 전지는 정해져 있어요. 해자가 있는 기업. 글로벌 넘버원의 기술력이나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들.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중에서 또 장비 업체 중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가지고 분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그동안에 소개시켜드렸고 이 높은 수익률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뭐 CIS, 대주전자대로, 동아기업, 덕산텍, 코피아, 뭐 PNT, SKC, TCK와 같은 종목들. 네. 이거는 이제 반도체였고 이런 종목 설명해 드렸던 거였고 자 본격적으로 해자가 있는 기업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서두가 참 길었습니다. 자, 미국의 기술주들이 너무너무 강세예요. 사상 최고치를 빵빵 다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참 좋은 기업들이에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죠. 미국은 참 부러워요. 소프트웨어 마진도 참 좋은 건데 참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어내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가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또 갱신을 했습니다. 10,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장중에. 아 정말 기술주들 대단하네요.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 종합보다 강하죠. 뭐예요? IT 산업이 여전히 시장의 판세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24시 클럽이 IT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닷컴, 클라우드예요. 이 기업에 전자상거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동사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걸로 영업이익의 70%가 찍힙니다. 뭐 넷플릭스의 그 수많은 영화, 그 아마존에서 클라우드로 그 영상들을 저장해 주는 거죠. 거기서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아마존 걸 쓰는 겁니다. 거기에 스스로 따먹기를 아마존이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마존 사상 최고 주봉이에요. 사상 최고치 다 찍었습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리고 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기업 이번 주에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찍었어요. 전일자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예요? 빌 게이츠요?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동력은 또 뭐예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아마존에 이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예요. 가만. 얘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이 잘 나가는 이 기업들이 너무 많이 주가가 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기업들이 누구의 데이터 저장을 쓰나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들을 쓰는 주 고객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자금은 하드웨어, 반도체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서서히 대한민국 반도체를 계속 사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수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서버용 반도체 시장, 이거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는 이 반도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창은 시장의 2020년도 시장의 창은 2차 전지고요. 방패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2020년도 대한민국 지수 얼마까지 갈지 난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꽃놀이 팹니다. 즐기시라고요.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과거에 제가 SNS 태기를 9,490원대 항상 이야기 드렸어요. 2019년도 내내 SNS 태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종목이 터졌죠. 3만 원 갔어요. 31,850원까지 갔습니다. 9,000원대 이야기했으니까 3배가 넘게 갔어요. 근데 더 무서운 종목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FST 4,000원이었는데 올해예요. 올해. 와 2만 원이 넘어갔어요. 아니 5배가 간 거 아니에요. 네. 한 2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이런 종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 건 다 아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바로 삼성의 EUV 공정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삼성의 차세대 공정. SNS 대기는 블랭크 마스크, 여기에 들어가는 마스크, EUV 공정에 들어가는 마스크를 만들고 FST는 펠리크를 만든다. 또 자회사가 요 EUV 장비를 성공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무튼 EUV가 난리 부르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빛으로 반도체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빛. 이런 빛 보신 적 있나요? SF 영화 말고 실제로 못 보셨죠? 네. 이게 바로 EUV예요. 지구상에 없는 광원이에요. 자외선도 아닙니다. 극자외선을 가지고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 공정이 가능해지고 7나노, 5나노로 넘어갈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이 가능해진 거죠. 이 EUV 장비에 의해서. 그러면 EUV가 어느 정도 열풍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지금 EUV 하고 있고 원래 TSMC를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도 EUV로 하게 되면 미세 공정이 되는구나. 메모리 반도체도 한다라고 합니다. 하이닉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인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 세계 배터리 4사가 다 EUV 전용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삼성의 차세대 목걸이고 반도체 기업들의 차세대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EUV 장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EUV에 대한 이해를 잠깐 돕도록 할게요. EUV는 잘 보십시오. 극자외선을 쏴가지고 마스크에다가 비칩니다. 근데 극자외선이니까 이 마스크가 극자외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마스크, 기존의 UV 강원으로 만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고 녹아요. 그러니까 SNS 태기가 이 강원을 견딜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이에요. 엄청 비싸죠. 그 위에 덮개가 있거든요. 7나노, 5나노로 넘어가려면 그걸 펠리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억이에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왜?
이 지구상에 없는 파장을 이겨내줘야 되는 강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강강액도 달라져야 됩니다. 강강액. 도포하는 거. 요것도 달라져야 돼요. EUV 그 강강액은요. 엄청 얇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동진 세미캠 요 종목을 관광에 관련된 기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그 웨이퍼에다가 강강액을 씌우는 거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웨이퍼가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웨이퍼가 있고 요 위에 강강액을 싹 씌우는 겁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받는 구석, EUV를 받는 구역은 떨어져 나가고 UV를 받는 구역, 그러니까 빛을 받는 구역은 떨어져 나가고 받지 않는 구역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설계하는 게 반도체예요. 엄청난 미세 공정이죠. 요 강강액을 만드는 기업은 일본 시네스나 JSR, 스미토모 그리고 국내에는 동진 세미캠이 유일해요. 이 기업만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때 193나노미터 미만 거만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강강액,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거든요. 193나노미터 미만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ARF 2003년도에 개발된 요게 193이에요. 여기 거는 이상은 요 미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강액은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진짜 D램 생산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EUV는 더욱더 생산에 차질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정말 우리 아픈 데를 찌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통상부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은 일본 스스로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드디어 D램에 들어가는 이 ARF 노광 포토 레지스트를 동진 세미케미가 올해 15종을 개발해 완료했고 상용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삼성이 이 노광기를 원래는 1,000억까지 되는 건데 70억 원에 동진 세미케미에 팔았고 이거를 성공시켰죠. 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진 세미캠의 실적을 올해 제대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EUV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텐데 SNS텍이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안진호 교수님의 기술력이 있어서입니다. 근데 이 안진호 교수님은 EUV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이분의 기술이 또 동진 세미캠에 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동진 세미캠도 EUV 단강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포텐이 터지는 거죠. 제2의 FST, 제2의 SNS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긴 말하지 않을게요. 실적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4분기 때 312억 영업이익 나왔어요. 또 1분기 때 314억.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고 나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국산화 관련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로 예상해요. 작년 대비해서 또 40%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예상하고요. 차트로도 주봉상 노란 색깔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세가 완연하게 돌아서기 시작했다. 오늘의 해자가 있는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